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쪽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가 뭔지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인원과 예산을 정하면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요. 네. 자칫하다간 오히려 감독 당국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해도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도 경영계에선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은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경영계는 그렇고 노동계는 어떤 이유로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까? 경영계는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불만인데 노동계는 반면 너무 좁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과로사와 연결되는 뇌 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병만 포함시키겠다며 제외했는데요. 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택배기사 과로사 등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산업재해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2인 1조 작업과 신호수 투입 등의 안전조치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 중대재해법은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네. 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보니 건물 철거 현장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지난달 광주 건물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보이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